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첨부 정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죠. 자,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그래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등기 원인에 따라서 원인 증명 정보도 다양할 테니까요. 등기 원인이 다양한 만큼 다양하겠죠.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등기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요. 대표적인 것이 밑에 있는 예들이 많이 있죠, 표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약서죠. 매매 계약서, 이런 계약서. 그리고 또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는 오른쪽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판결 정본. 이때 판결 정본은 확정 판결 정본이어야 되죠. 그래서 확정 판결 정본 또는 조서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조서. 그러니까 확정 판결 정본 될 때 조서.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자, 이게 계약이죠.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그 중간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나 판결 정본에 거민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민 계약서에서요. 중간 생략 등기 억제를 위한 제도로서 중간 생략 등기 억제를 위한 제도로서 그 법이 특별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죠.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죠. 계약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치셨죠.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계약서 또는 두 번째 줄에 판결서나 조서 판결서나 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는 경우에도 거민은 따로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민을 받는 경우에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판결서나 조서에도 거민을 받고요. 2번 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할 때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행정, 이것도 하나의 행정 규제인 거죠.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 규제인데 이런 행정 규제들, 공법상의 규제들은 다 본등기 할 때 필요하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서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이 거래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서만 가등기 할 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행정 규제들은 다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고했죠. 자, 3번은요, 그냥 고민을 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계약서에 고민을 받아야 될 것이고. 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도요, 또 고민을 받습니다. 해지 약정서, 그 계약서에 또 고민을 받아야 되고요. 공유물 분할 약정이죠, 이것도. 약정이 계약하고 똑같은 말이죠.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러면 그 약정서, 계약서에 또 고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고민을 받는 거죠. 자,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요. 넘기시면은 이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해가지고요.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뭐 중간생략 등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인 경우에는 거민 받을 필요 없고요. 2번은 수용이죠. 수용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을 받을 필요 없고. 이것은 5번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계약이 아닌 상속, 경락, 공매. 그러니까 경락은 매각. 이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경매. 공매도 경매라고 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취득수요. 그 다음에 6번에는 진정명예복. 다 이거 뭐예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거민을 받을 필요 없고요. 또 4번 보시면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요. 거민은 가장 형식적 심사를 한다고 했어요. 가장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민보다 강한 심사를 통과했을 경우, 즉 토지거래 허가서가 첨부됐다랄지 또는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첨부됐다랄지 아니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과정에서 신고 필증이 첨부되는 경우 다 심사하는 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신고 필증이 첨부되는 경우라면은 이럴 때는 따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들어왔을 때도 거민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3번 거민 절차는요. 거민 신청은요.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4번 거민권자는요. 첫 번째 줄 있죠. 형식적 심사만 해요. 형식적 요건 심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식에 이상이 없으면 다 거민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한다. 라는 거죠.
자, 등기원인 증명정보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등기원인 등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하면 이 증명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임차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서, 제3자가 되겠죠. 제3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소유권 이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제3자의 허가서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 동의서가 들어가는 경우에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럴 때는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시간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제3자가요, 뭐 임대인이나 법정 대리인, 이렇게 행정관청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 동의서 이거 가져올 필요 없어요. 그러나 행정관청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할 때, 즉 공법성 규제를 받는 거죠. 공법상 규제, 공법적 규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이라는 건 공법적 규제죠. 이 공법적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또 공법적 규제를 통과했다는 또 증명서류를 가져와야 되죠. 근데 이 공법적 규제를 통과했다는 증명서류, 즉 행정관청의 허가서나 뭐 승낙서, 동의서 이런 것들도요.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거죠. 판결서에 나와 있으면은, 허가 동의를 받았다는 게 나와 있으면 따로 첨부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판결서를 가져오고 그 판결서에 동의를 받았다,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따로 행정관청에 동의서, 승낙서는 첨부돼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인 거죠.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나 토지거래허가서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판결서에 의해서 판결문을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가져오면서 판결서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따로 첨부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시간,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시간 했던 거죠. 그러면은 행정관청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하고 토지거래 허가서라는 거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뭐 운동장을 판다라고 할 때는 교육당국의 승낙서, 허가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적 규제를 받고 있을 때는 공법적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자,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자경의사가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사를 지을 사람만 밭을 가져라 이거죠. 농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경자유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경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소유권 등기만 필요합니다. 소유권 등기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경우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니까. 근데 반대로요,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때요. 개인이 취득할 때는 필요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때 필요 없고요. 진정명의회복은 원래 자기 걸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 취득할 때 필요했던 것이고, 부적법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가지고 원래 내 걸 찾아가는 거, 이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효취득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취득하기 때문에 시효취득 그 자체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필요 없고요. 상속 특히 중요하다고 했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유일하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상속밖에 없습니다. 상속은 필요 없고요. 수용은 국가가 필요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경매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경매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공매가 있고요. 공매가 있고, 법원에서 하는 매각이 있어요. 매각. 법원에서 하는 경매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할 때는요, 자, 가백에서요, 을이 농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해요. 그러면은, 경매가를 이제 써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낙찰을 받았어요. 을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최고가를 써냈어요. 최고가를 써냈으니까 을에게 낙찰이 되겠죠. 그럼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요, 경락대금을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근데 납입하는 과정에서요, 이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들은요, 경매를 통해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을 사람들은 경매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최고가를 써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매각대금을 낼 때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한테 낙찰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차순위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있어서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반드시 들어와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경매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는요, 농지를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요, 매각을 할 때, 법원에서 경매를 할 때는요, 낙찰을 받기 전에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을 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제출이 돼야 그 사람한테요,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낙찰이 됐다는 것은 법원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제공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할 때는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할 때는 필요 없다는 것이요, 불필요하다는 것인데, 등기할 때 필요 없다는 것이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제출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기 전에 먼저 제출이 됐기 때문에 등기할 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기할 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면요, 경매를 통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를 할 때는, 이때는 낙찰을 받을 때 그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기를 할 때 제출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할 때 제출하기 때문에 등기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각의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에 이미 법원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등기할 때 필요 없다는 것이고, 공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등기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때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다 제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는 등기가 되면은요,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이걸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도 필요는 하지만은 언제 필요하냐에 따라서 공매할 때는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매각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제출했으니까 등기할 때는 필요 없다라는 의미예요. 경매의 경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경매는 필요 없다라고는 취지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공매할 때는 필요하고, 법원에서 매각할 때만 등기할 때 필요 없다라는 의미예요. 등기할 때. 나눠서 기억하시고요. 자, 공유물 분할도요. 공유물 분할은 어떻습니까?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필요한 것이고, 또 공유물 분할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취득하니까 필요 없고요. 이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취득 요건이에요. 취득 요건이기 때문에 본등기할 때 필요하지 가등기할 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 없이도요, 매매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 취득 요건일 뿐이죠. 소유권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당권 같은 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거래허가서인데요. 토지거래허가서는 이제 투기 억제를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죠. 그래서 투기 억제를 위해서요, 토지거래허가서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필요하다는 거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다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이요, 이것은 유상일 때만 필요해요. 유상.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급하고요. 대가를 지급하고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이라든지 전세권을 취득. 그러니까 지상권이죠. 소유권의 이전이라든지 또는 지상권의 설정 이전. 그러니까 유상, 대가를 지급하고 즉 유상으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상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지상권을 설정 이전하는 경우에 필요하고요. 예약도 필요해요. 계약 옆에 가로 열고 예약. 예약도 필요하다는 것은요,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는 이것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할 때 제공을 합니다. 가등기 할 때 제공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본등기 할 때는 필요 없고요. 자,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요, 필요 없는 경우인데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때는 뭐 필요 없겠죠, 이거는. 그다음에 진정명예복은 대가 지급한 게 아니죠. 시효취득도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도 대가 지급하지 않고요. 수용은 수용이나 경매는요, 거래행위는 아니에요.
거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나 경매는 필요 없어요. 수용이나 경매할 때 투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경매 필요 없고요. 가등기 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 제공했으면 본등기 할 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등기 할 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공법상 규제를 받는 것 중에 가등기 할 때 제공해야 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은 확정적 유예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정 해제가 돼버렸어요. 해제가 돼버리면 이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교육청의 허가 뭐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다 본등기 할 때 필요해요. 본등기. 규제를 받고 있으면 그 규제는 보통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보시면은요. 자, 인감증명이 있죠. 자, 인감증명은요.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신청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때 도장을 찍을 때요.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손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는 거죠. 인감도장을 찍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인감도장이라는 걸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문신청만 필요하지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죠. 전자신청은 공인인증 정보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요.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 즉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 의무자, 즉 소유자. 현재 소유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인감도장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라는 거죠. 그래서 갑액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갑이 등기 의무자로서 소유 명의인이기 때문에 갑의 인감이 필요해요. 을은 필요 없고요. 갑에게서 어떻습니까? 을에게로 이전 등기 된 상태에서 그걸 말소를 합니다. 말소할 때는 을이 등기 의무자인데 을이 소유 명의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을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이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A 앞으로 저당권을. 뭐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할 때는요. 갑이 소유자가 또 등기 의무자니까 이 사람의 인감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요.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인감이 필요 없고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등기 의무자를 확인해서 그 사람이 소유 명의인이면 소유자면 그 사람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전세권을 이전을 합니다. 그럼 1대1 해가지고 B에게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A가 등기 의무자니까 필요가 없게 되겠죠. 또는 전세권에 대해서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권 저당권도요. A가 등기 의무자고 이 사람 소유 명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을에게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할 때도 갑이 등기 의무자고 갑이 소유 명의니까 인감이 필요하죠. 근데 이 가등기를 말소를 해요.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데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니까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도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도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6번하고 7번 있는데 6번은요. 협의 분할,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거예요.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는 자, 공유물 분할은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서 분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자 전원에 도장이 찍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때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는 상속인들끼리는 같은 형제들이라 쉽게 도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상속인들이 협의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는 거죠. 즉 상속 재산 분할할 때는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상속 재산이 아니면은요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는 인감이 필요하고요. 또 7번 보시면은 등기 신청서에 제3자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자, 등기상 아까 뭐 전세권을 말소할 때 전세권 저당권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 승낙서에는 정말로 그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승낙한 거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줄 이렇게 보시면은요, 공정증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공증을 받았어요. 또는 제3자의 승낙서에 공증을 받았을 때는 굳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공증을 받았을 때는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1번하고 2번요. 앞에 이제는 1번하고 2번은요. 공정증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는 따로 제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요. 1번과 2번은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지금 말이 없죠. 말이 없으니까 이때는 공정증서라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만은 6번, 7번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다.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1, 2, 6, 7번 있는데 적어도 1번, 2번 정도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그 밑에 표가 있죠. 인감증명에서 8 여기 쭉 있는데 11번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에서 7번까지요.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1번, 2번을 했죠. 그 다음에 6번, 7번 했는데 1번, 2번은 상관이 없던데 6번, 7번 같은 경우는 공정증서가 들어가게 되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공정증서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반가리 2번 보시면 인감증명을 제공할 때 누구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냐에 있어서요. 법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대표자가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대표자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법인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이제 정말로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냐 이런 거죠. 이전 듣기를 신청하는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냐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거예요. 대표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인감증명. 2번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3살 먹은 애여 가지고 어머니가 갑을 대리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법정 대리 되겠죠. 3살 먹은 애가 무슨 의사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대리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의사, 어머니가 신청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갑과 을이 다 성인이어 가지고 법무사한테 맡깁니다. 이때는 법무사한테 맡기면요. 신청서의 인감증명은 법무사의 인감이 필요하겠습니까? 갑의 인감이 필요하겠습니까? 갑의 인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인감이 필요한데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2살 먹고 1살 먹고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얘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 일반적으로는 갑의 법무사 대리인이 아니라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은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요. 인감증명은 인감이 바뀔 수가 있죠.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것을 제공하도록 해요. 그래서 3개월 전의 것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또는 인감증명서 이런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3개월 내의 것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와 관련돼서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돼요. 매도용 인감증명에는요. 매수인, 매도인이 다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감증명이 다 틀려요. 그 기재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되지만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면요. 이럴 때는 그 용도와 다른 용도를 제공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매매인 경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만은 다만 매매가 아닌 경우에요. 반드시 그 용도에 맞는 인감증명을 제공해서 할 필요는 없고 아무 인감증명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매도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자, 주소 증명 정보가 나옵니다. 주소 증명 정보는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죠. 8개월에 의한 단독 신청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새로 등기 명의되는 등기 권리자,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요. 이 상태에서 갑이 A한 전세권 설정할 때는 A만 새로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A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이때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등기명인 을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 등기의무자 갑의 것도 가져오라는 거죠. 갑의 것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는 거죠.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많은 서류가 필요하죠. 다만 그때 이제 판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는 이럴 때는 갑의 것을 안 가져도 되지만은 다만 등기 기록에 있는 갑의 주소하고 판결서에 나와 있는 갑의 주소가 틀리면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갑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들고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 것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는데 주민등록등본 보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 가져가면은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발급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십시오. 여기는 다 자연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뭐 법인 아닌 사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야 될 텐데 누가 발급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자연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양가로 5번 보시면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 정보를 가져야 되죠. 승낙 안 해주면 이제 판결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 저당권자나 이해관계인이니까 그 사람의 승낙서 가져야 된다.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는요. 우리가 뒤에서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하면은 일치시키는 등기해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해서요. 이때 권리에 관한 등기는 어떤 것들이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변경, 경정 중에서도 특히 권리의 변경, 경정. 그다음에 말소, 말소회복이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이런 경우에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면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고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2번 보시면 말소 등기나 말소회복 등기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승낙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에 있어서요.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주등기로 하는 거고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으면 부기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 같은 경우는요.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으면 아예 말소를 못해요. 말소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하해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서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6번, 7번 이제 자격증명정보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니까 대표자의 자격증명정보. 대리인이 할 때는 대리권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또 대장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죠. 대장. 자, 대장은 이제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로 대장을 들고 가는데 대장은요, 딱 4가지 경우만 가져간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했죠. 대장을 가져가는 것은요, 대장은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이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를 하는 경우만 대장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럼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표제부부터 써 내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지목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대장이 먼저 선행이 되고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대장 들고 와서. 그래서 표제부 등기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도 표제부에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가 되고 그 대장 들고 와서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는 이 3가지고 이 3가지 경우에는 대장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표제부를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대장을 들고 가는 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첨부정보가.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대장을 들고 가는 거죠. 대장을. 나머지는 대장을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도면이 있는데요. 도면은 우리가 도면은요. 그냥 옆에다 써놨죠. 우리가 도면은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요. 설정할 수 있는 등기는 용익권 등기밖에 없죠. 용익권 등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에 대한 등기를 할 때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이렇게만 그냥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 일부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이제 일부를 적어 놓는 거죠. 동남쪽으로 몇 메타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게 적은 걸로는 우리가 쉽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일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보여주는 도면을 첨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권 등기. 자, 용익권 등기를 할 때는요. 대장을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선정한다고 해서요.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제부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제부를 뭐 따로 기록할 내용은 없기 때문에요. 대장을 들고 갈 필요는 없고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 등기할 때는 이 범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이제 도면을 들고 가는 거죠. 도면. 대장이 아니라 도면. 그러면 원래는요. 이 일부를 나타내준 도면은요.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등기부에 도면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도면은 따로 이제 장부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면은 원래 등기부에 기록할 내용을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는 등기부 부속 서류라고 하고 이런 등기부 부속 서류하고 등기부가 하나가 돼서 일등기 기록을 이루는 거죠. 일체가 돼서 한 세트가 돼서 그래서 도면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는 거죠. 자, 도면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등기 이제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났네요. 넘기시니까. 그래서 등기 신청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어떻습니까? 물론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진 자가 공동으로 신청서, 첨부 서면들 이런 걸 다 가지고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 절차는 이제 모두 끝나게 되고요. 자, 모두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제 공동 신청을 했어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들고 와서 다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신청 절차는 끝나게 되고요. 자, 방문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실행 절차죠.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전산 정보 처리 주기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이 다 끝나면은 저장이 되는 거고, 저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접수된 걸로 보는 거죠. 접수. 전자 신청 같은 경우는 바로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고, 저장되면은 바로 이제 접수가 된 거죠. 실행 절차죠. 자, 저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 심사는 형식적 심사를 한다. 여기서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등기 기록과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일치하는지 형식적 심사만 하는 거죠. 형식적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명할 수가 있고요. 보정을 명하면 그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면 실행을 하고 다음 날까지도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각하라는 거죠. 자, 보정할 필요도 없이요. 그냥 완벽한 신청이 들어왔으면 어떻습니까? 등기를 이제 실행하게 되겠죠. 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이제 기록하는 것을 실행이라고 하는 거죠. 실행이라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보정을 명했는데 다음 날까지 보정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보정을 할 수도 없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면은 실행을 거부하는 거죠. 이 실행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각하라고 하는 거죠. 각하. 특히 각하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각하예요. 각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을 하고요. 실행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등기관과 부여받은 식별 부호.
식별 번호, 부호를 부여함으로써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비로소 등기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때 완료가 되죠. 자,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완료 시에 등기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완료 시에 효력이 발생하면 등기관의 순위를 조작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접수 시에 소급한다. 따라서요. 접수를 거부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신청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접수는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하를 하는 것이지 접수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기록에는 완료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를 기록하는 거죠. 다만 신청을 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아직 등기가 식별보호를 부여해서 완료되기 전까지는요. 자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것을 취하라고 하는 거죠. 철회할 수가 있다. 취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취하도 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어가지고요. 식별번호를 부여해가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된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러면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접수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등기가 완료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 후의 절차로서요. 새로운 이 등기 권리자겠습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권리증을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고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요. 공동 신청이었으면은 갑에게도요. 당신이 신청한 대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죠. 물론 을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만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면서 한꺼번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하면 되고요. 갑에게는 따로 등기 완료를 통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지적소관청에도 지적공부 정리하도록 지적소관청에도 통지하고요. 세무서장한테도 세금 받으라고 통지하고요. 이 등기 완료 통지까지 모두 끝나면은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신청 접수해가지고 몇 개만 보시면 돼요. 실행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특히 각하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신청에서요. 방문 신청, 오른쪽에 전자 신청이 있는데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은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의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전자 신청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이제 저장이 되면은 이제 접수된 걸로 본다. 방문 신청도 저장되면 접수된 걸로 보는 거예요. 방문 신청은 이제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3번 보시면은 등기를 마치면 완료가 되면은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번호는요, 그러니까 접수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접수시에 소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이 우선돼요. 그럼 같은 날 접수가 됐으면요,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되겠죠. 접수번호는 매년 새롭게 1번부터 시작해요. 접수번호를 뭐 계속 하다 보면은 뭐 10만 번, 100만 번까지 넘어갈 테니까 매년 이제 1번부터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등기들은 어떻습니까?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이 당연히 우선되게 되겠죠. 자, 3번 보시면요. 동시에 신청이 이루어지면요. 같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같은 접수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서로 우열이 없게 돼요. 동시 신청은 넘어가죠. 동시 신청과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3번만 하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구분 건물에 있어서요.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존 등기가 모두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표시. 근데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뒤에 위해서라도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한다. 넘기시면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접수증을 교부해 주겠죠.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와 관련해서 양가로 2번 보시면은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취하해가지고요. 자, 신청한 이후에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취하는요, 우리가 전자신청할 때 했던 거죠. 방문 신청을 했을 때 취하는 방문에서, 전자신청에 취하는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취하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을 취할 때는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반가로 1번에 취하할 수 있는 자는요, 신청인이 직접 취하할 수도 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신청에 대한 대리권만 있는 사람은요, 취하에 대한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위해서는 취하를 위한 또 특별 수권, 특별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요, 만약에 공동 신청을 했을 때는요,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되고, 쌍방 대리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졌으면요, 취하도 어떻습니까?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지, 일방만에 의해서 취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오른쪽에 시기는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죠. 완료돼 버리면 더 이상은 이제 취하할 수가 없고요.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하의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한다. 자, 등기 신청이 일부 취하가 가능하냐 있어서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요,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하면요, 일괄 신청이 가능했어요. 일괄 신청을 한 이후에 일부만 따로, 일괄 신청을 하고 나서 일부만 따로 취하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따로따로 신청했을 때는 따로따로 취하 가능할 것이고, 일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줄이죠. 그죠? 일부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밑에는 이제 보정에 관한 내용이죠. 보정. 그래서 등기 신청에 하자가 있었을 때는 보정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보정을 명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보정을 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날까지 도저히 보정될 수 없다 생각되면요, 보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 보정될 수 있어 보이면요, 보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임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은 등기를 실행하지 각하하지 않는다.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이때 보정 명령, 이것은요, 첫 번째 줄에 있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정을 명하는 것은요, 방문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두, 전화, 모사 전송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다만 다섯 번째 줄, 다음째 줄 보시면은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우리가 앞에서 전자 신청할 때 했던 거죠. 자, 보정의 방법은요, 신청 방법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방문 신청은 방문해서, 전자 신청은 전자적으로. 다만 보정을 할 때도요, 우리가 자격자 대리인, 즉 변호사,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무원이 출석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정도요, 사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사무원이 할 수 있고요. 전자 신청은 전자적으로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면은 이제 각하하지 않고 실행을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넘기시면 양가로 5번에 각하라는 거죠. 각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각하. 그래서 만약에 보정을 안 한다든지 또는 보정할 수도 없는 신청이 들어오면 실행을 거부하는 각하를 하게 되는데, 각하는 신청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어떻습니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각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각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29조에서. 그리고 각하를 할 때는요, 그 239페이지 상단 보면은 우리 전자 신청할 때 설명드렸죠. 방문 신청을 했던, 전자 신청을 했던, 각하를 할 때는 왜 각하를 했는지 이유를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신청을 단념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든지 판단할 수 있도록요, 이유를 반드시 기재를 해가지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즉, 교부에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 신청이건 방문 신청이건 불문하고 항상 즉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요, 반드시 서면으로 거기는 여기까지 없지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면으로 어떻습니까? 교부하여 송달을 해줍니다. 교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항상 동일한 것은 바로 각하는 동일한 방법을 한다. 전자 신청할 때 잠깐 설명드렸던 거죠. 그럼 밑에는 각하 사유가 나옵니다. 각하 사유 중에서요, 1호부터 우리가 11호까지 있는데 3호부터는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는데 몇 호만 알면 돼요? 1호하고 2호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1호는 관할 위반이죠. 사건이 등기소에 관할에 해당되잖아요. 관할이 없으니까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되겠죠. 각하를 합니다. 관할 위반.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2호는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할 수 없는 것에 신청이죠. 그러니까 등기상 위반이 되겠죠. 3호부터는 볼 필요 없어요. 3호부터는 그냥 기타 등기법 위반, 기타 절차 위반이죠.
그러니까 뭐 신청서가 빠져 있다든지 첨부서면이 없다든지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불일치한다든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절차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타 절차 위반 기억하시고 1호하고 2호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호와 2호는 이제 기타 절차 위반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등기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절차가 목적이 아니라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절차일 뿐이에요. 그렇죠?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게 이게 목적인 거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돼버리면은 원래는 다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돼버리면 그 효력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비록 절차는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부합하면은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등기관이 마음대로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직권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등기가 됨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되고 불부합하면 무효가 될 텐데 부합 여부는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합 여부가 다투어지면은 소송으로서만 이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호와 2호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를 했다든지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했을 때는 그것은 실체관계에 부합을 하더라도 부합 불문하고 다 이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부합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치권 등기가 됐으면 유치권자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이런 거 들었습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고 매매계약을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무리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부산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조건 무효라는 거죠.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습니까? 등기관 이를 발견하면은 직권으로 말소해버릴 수가 있고 등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이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제3자가 먼저 발견하게 되면요. 직권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의 신청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서로서 다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호 반가로 1 밑에 있죠. 관할 위반의 등기는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간과하고 실행한 등기는 당연무예요. 옆에다가 쓰면 되죠. 실체관계 부합 불문하고 당연히 무효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따라서 만약 이해관계인이 먼저 발견하면 이의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이건 없지만 적어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가루 2번을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가루 2, 요것도 마찬가지. 등기사항 위반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 없고 이의 신청할 수 없고 소로서만 다투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2호라는 거죠. 어떤 것이 만약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느냐, 등기사항 위반이냐, 이것은 어떻습니까? 민법에서 나온다는 거죠. 민법. 이건 다 등기법적인 내용이지만 이건 민법에 나오는 내용. 민법과 등기법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요. 1번 보시면 등기할 능력이 없는 물건, 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은 우리가 등기 상시간 했어요. 또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이런 거죠. 유치권, 점유권. 앞에서 했고요. 등기 상시간에 다뤘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보통 법령은 민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뭐 10년으로 해달라. 민법 위반이 되는 거죠.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특약사항이니까 이건 등기할 수가 없고요. 3번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과 구분건물의 저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집합건물법에서. 이건 또 민사특별법 위반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4번 우리 또 민법에서 농지의 전세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5번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담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민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6번하고 이제 7번 보시면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여기 나왔습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등기. 부동산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등기는요. 용익권만 된다는 거죠. 용익권만. 나머지는 다 안 돼요. 그러면 이와 이제 대비해서요. 권리의 일부죠.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 그럼 권리 뭐습니까? 뭐 소유권의 일부, 지상권의 일부, 또는 또 저당권의 일부. 그러면 권리잖아,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권리의 일부가 되겠죠. 권리의 일부로 우리는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분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다 가능하지만 딱 세 가지가 안 된다고 했죠. 그 세 가지. 뭐예요? 우리가 보상용 해소였죠. 보상용. 그래서 보는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죠. 상은 상속 등기, 용은 용익권 등기. 이 세 가지는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보상용.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비록 자기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지분의 합이 이리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제외한 그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그 외의 등기 같은 경우는요. 이건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지분이 가능해요. 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지분만 가능한 거죠. 자기 지분만 가능하다. 자기 지분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전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특히 요게 잘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요. 6번 보시면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안 되고요. 또 7번 일부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안 되고요. 여기는 없지만은 일부 지분만에 대한 용익권 등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촉탁에 의해 실행할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것은요. 처분 제한 등기는 촉탁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중복 보존 등기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타 이제 또 신청 취지에서 이제 명백히 할 수 없는 등기들을 다 각하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3호부터 11호까지는요. 그냥 안 보셔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 보시면은요. 넘겨서 242페이지 보시면요. 앞에서 했던 거죠. 이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거죠.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뭐 따로 이건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근데 반가로 이번에 넣습니까? 3호 이하. 3호 이하는 어떻습니까? 3호 이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라는 거죠. 유예요.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직권 말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고, 결국 소송으로 씁니까?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옆에다 쓰면 되겠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등기 실행 후의 조치가 나오죠. 실행 후. 그래서 만약에 각하 사유가 없어요. 각하 사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등기가 실행이 되겠죠. 가백에서 을에게로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실행 후의 절차로서 우리가 앞에서 했죠. 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됐으니까 새로운 등기 권리자, 이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 즉 권리증을 작성 교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밑에요. 반가로 1번 보시면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옆에 통지라고도 써요. 작성 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성 통지. 이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는요. 일단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했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요. 작게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에서 세 가지지만 넓게 보면은요. 디귿을 둘로 다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돼요. 먼저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 변동에는요. 6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외웠죠. 보, 이, 변, 소, 설, 처 해가지고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제야.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중에서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 어떤 겁니까? 최초의 보존 등기할 때 가백에 새롭게 등기 권리자가 기록이 되고요. 이렇게 이전을 할 때도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고요. 변경은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주소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도 말소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설정은 어떻습니까? 저당권, 전세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저당권. 그러니까 설정도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고요. 처분 제한은 처분을 그냥 제한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처분 제한 등기에서는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보존, 설정, 이전하는 경우 이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가등기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가등기만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등기 권리증을 줘야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2의 1 해가지고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 있겠죠. 소유자는 소유권의 권리증을 줄 것이고 가등기 권리자에게는 가등기 권리증을 줘야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를 처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때 가등기 할 때도 새로운 가등기 권리자가 등장했으니까 가등기 권리증을 작성을 해주는데 새로운 명이 나오니까 근데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 이전, 이전 설정에 가등기를 할 때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도 가등기 할 때도 권리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은 기억의 설정 이전, 그러니까 설정 이전에 가등기를 할 때도 가등기 권리증을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 등기예요. 권리자가 이제 추가되는 경정 변경 등기입니다. 가불이 공동 신청 아까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했는데요. A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제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A한테 권리증을 줬어요. 그런데 갑에게는 A가 유일한 상속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요 또 다른 자식이 있었어요. B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2분의 1씩 공유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두 사람이 공동 상속을 했어야 되는데 A가 단독 상속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부가 지금 잘못되는 거죠.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되기 때문에요. 단독 상속을 옆에 써놓으시면 돼요. 그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이라는 것은 단독 상속을 공동 상속으로 경정하는 거예요. 경정. 갑의 단독 상속을 저는 이렇게 하죠. 실제로는요, 이렇게 보죠. 실제 예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A가 사망했을 때 갑이 유일한 상속인 줄 알았는데 을도 상속이다라고 하면은 갑의 단독 상속을 갑을의 공동 상속으로 경정 등기라는 거죠. 그건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그 권리자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자가 나왔죠.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때 을에게도 등기 필요를 작성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갑의 단독 상속을 갑을의 공동 상속으로 경정하는 경우예요. 경정 등기는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또 변경 등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갑, 을이요. 합유하고 있어요. 둘이 동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동업자를 한 명 더 끌어들였어요. 갑, 을, 병 해서요. 병을 한 사람 더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사람이 합유를 합니다. 근데 합유에 있어서는요. 그러면은 병이 합유하면요.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병에게 이제 이전을 해줄 텐데 합유에 있어서는요.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분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요. 단지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만 합니다. 이렇게 갑을 합의를 갑을 병의 합의로요. 표시 변경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합유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추가되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 등기 밑에다가 옆에다가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권리자가 또 새롭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갑의 단독 소유를 갑을의 공동 상속으로 경정한다든지 아니면은 합유자를 추가하는 합유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그럼 권리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는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다만 등기필 넘기시면은 반가로 4번을 보죠. 반가로 4번을. 자, 4번 보시면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했지만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반가로 4번 보시면 등기필 정보에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있는데 통지에다 작성,
쓰시면 돼요. 작성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요. 작성 통지를 그냥 한꺼번에 취급을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자, 이런 경우에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1번하고요. 3번, 4번이 비슷해요. 등기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등기 필정보를 원치를 않아요. 괜히 가지고 있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등기 필정보는요. 이 사람이 나중에 처분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처분할 때. 괜히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등기소에 말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요. 등기 필정보를 작성 통지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할 테니까 작성 통지 주지 마세요라고 해요. 원치 않으면은 작성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1번이죠. 그럼 3번도 4번도 비슷해요.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를 통하여 통지받을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요. 수신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 4번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이 비슷하죠.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원치 않으면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2번 보시면요.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을 할 때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요. 우리가 등기필 정보는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러면은 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촉탁에서 이루어질 거죠. 등기가. 촉탁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등기필 정보는 공동으로 신청할 때요. 그러니까 촉탁의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사람이 나중에 처분할 때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제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요.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5번, 6번, 7번입니다. 5번, 6번, 7번인데요. 자, 5번, 6번, 7번은요. 자, 이 새로운 권리자가 원했을 때만 작성 통지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권리자가요. 자기가 직접 이 등기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줍니다. 자기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면은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지 않아요. 어떤 경우냐? 보죠. 자,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보존 등기가요. 갑의 신청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갑한테 작성 통지해 줘요. 근데 이 보존 등기가요. 뭐 A 앞으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요. 가압류 촉탁이 들어왔는데 보존 등기가 안 돼 가지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을 때요. 갑이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직권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작성 통지해주면 갑이 이게 뭔가에서 버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이 신청해서 된 등기가 아닌 즉 이 보존 등기가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요. 그것이 7번이죠. 등기관의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때 이럴 때는 갑한테 작성해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죠. 만약에요. 먼저 5번이 아니라 6번을 먼저 보죠. 6번을. 만약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갑에게서 갑이 을과 매매를 하고 을과 병이 다시 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3자 합의가 없어서 병은 을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자기 명의로요. 등기를 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 병이 어떻습니까?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서 을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됐지만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병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신청에서 을 앞으로 등기되니까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을 앞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질 않습니다. 신청인과 등기명이 다르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6번이죠. 대위 기억하시면 돼요. 7번은 직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6번은 대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위 신청을 했을 때는 작성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만약에 공동 신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 신청을 했어요.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은 등기소에 신청을 할 때 어떻습니까? 신청을 할 때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겠죠.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할 때는 갑의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을 했습니까?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할 때는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갑의 것을 제공을 하는 거죠.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을이 승소 판결받아 단독 신청해요. 을이 단독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갑이 가지고는 제공할 필요 없죠. 이럴 때 어떻습니까? 갑의 것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요. 만약에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갑이 신청하기 때문에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등기필 정보 제공은 신청할 때 누구의 것을 제공하느냐, 등기무자의 것을 제공하는데 공동 신청이나 아니면 승소한 등기무자의 단독 신청한 경우만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는요. 등기가 완료된 다음이죠. 완료된 다음에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되는 을에게 지금 작성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요. 등기필 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요.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문제냐, 완료됐을 때 작성 통지하는 문제를 정확히 먼저 구별해야 돼요.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것을, 완료됐을 때는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한다는 거죠. 그럼 보죠. 이제 등기 완료가 됐을 때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을이 지금 등기 권리자가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는 거죠. 을이 신청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해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을이 승소해서 단독 신청하면은 지금 을이 신청을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필 정보 작성해 주겠죠. 을이 신청했잖아요. 을이 신청해서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을이 그러니까 갑이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갑이 단독 신청해요. 갑이 단독 신청하면은 신청은 갑이 했지만은 지금 을 명의로 등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을 앞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갑이 신청했으니까. 그러니까 을이 신청을 했을 때만 을 앞으로 등기필 정보를 이렇게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필 정보에 신청할 때 제공 문제하고 등기부자 것을 제공하는 것과 등기가 완료됐을 때 새로운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 문제는 전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이때는 신청할 때는 자기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지만은 등기가 완료됐을 때 을에게 새로운 권리자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특히 5번, 6번, 7번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럼 등기 완료 통지는요. 새로운 명의인에게도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의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요.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요. 이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진 않아요. 이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을 앞으로요.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등기 완료 통지는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국 내 앞으로 등기가 됐구나 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등기필 정보 작성해 주세요. 그럼 그때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와 동시에 작성 통지해 주지는 않고 이때는 신청인이 아니었을 때는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고 통지 완료를 해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원하면 그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는요. 이 새로운 등기 명의 신청하지 않은 명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신청했던 병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갑이 신청했으면 갑에게도 통지하고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는요. 신청인이나 등기 명인, 이 등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등기 완료 통지를 하냐.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한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요. 그 법조문 밑에 보시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신청인 등에게 모든 신청인에게 다 통지를 하고요. 이 등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다 통지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 통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에는 없지만 단 하나 통지하지 않는 경우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통지하지 않는 경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요. 옆에다 쓰면 돼요. 명칭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뭐가 바뀝니까? 소재가 바뀌죠. 소재가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뭘 합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요. 이런 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양촌리가 신공리로 바뀌게 되면은 이 신공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와가지고 이걸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건 다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서 이걸 다 한 다음에요. 그럼 양촌이 그 신공리에 살고 있는 몇십만 명한테 이렇게 등기를 했습니다라고 다 통제해야 되겠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한테요. 통제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통제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되면은 그 몇십만 명이요. 신청할 필요도 없고 직권으로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그 사실을 통제해 줄 필요도 없어요. 몇십만 명한테 뭘 통제를 하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같은 경우 이거 하나만 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넘기시면은 소유권 변경 사실 어떻습니까? 대장소관청에도 통지를 한다는 거죠. 다만 대장소관청에서는요. 대상 방거를 입어 보시면 1, 2, 3, 4 보면은 가등기는 통지하잖아요. 가등기는 대장에 기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는 통지하지 않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통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과세자료 제공해가지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때는 가등기 할 때도 제공을 합니다. 가등기 할 때도 통지를 해요.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한다. 가등기 할 때도. 그래서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의신청이 있는데 여기 이의신청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는 안 했던 내용인데요. 심화 강의 시간에는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어요. 네. 자, 등기절차 총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다 마쳤죠. 이의신청은 잠시 쉬었다 이어서 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등기절차 총론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이의신청부터 해서 이제 소유권 보존 이렇게 또 들어가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